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공유 드렸었던 이 회차도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좋지 않았고 주중도 좋지 않으면서 뭐 다행인 점은 2월이 됐긴 했지만 지금 감이 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또 2월 회차기 때문에 또 준비를 열심히 또 해왔고요. 일단 제가 원래도 이번 주도 또 초안 공유를 못 드린 게 EPL이 지금 경기들이 있습니다. 경기들이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주중에 경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분데스리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분데스리가가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영상을 더 봐야 될 거, 경기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초안 없이 좀 최종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이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 대 맨유의 경기, 아스날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흐름이 좋았던 상황은 아니에요. 아스날도 이 연패를 하고 있다가 3연패를 하다가 주중 경기 때 첼시를 잡아내면서 이제 승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뭐 지금 아스날도 뭐 첼시를 잡아내긴 했지만 그 전까지 좀 굉장히 결정력도 따라주지 않고 수비에서의 측면 공간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날 쪽으로 손이 쉽게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맨유가 원정에서의 워낙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경기력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홈에서의 아스날이 이 맨유의 흔들리는 수비를 노리기에는 결정력은 아쉽더라도 이길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좀 들지만 저는 단통으로 가자면 투표율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도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이프치히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니온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3위, 우니온 베를린은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두 팀 다 뭐 동기부여는 아무래도 있는 편이죠. 라이프치히는 참스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이 컨퍼런스 리그가 아닌 유로파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좀 이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앞서기도 하고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라이프치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이 이변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우니온 베를린이 이 공격적으로는 저는 역습에서의 모습도 괜찮고 뭐 제공권이나 아니면 이 압박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우니온의 경기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프치히가 수비적으로는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우니온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무승부의 느낌보다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저는 이변이라면 우니온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프랑크푸르트가 홈일 때 호펜하임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일단은 호펜하임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위를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10위, 호펜하임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크푸르트는 사실은 뭐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동기부여가 크진 않지만 그나마 타짜면 유럽파권을 노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뭐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두 팀의 배당 차이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프랑크푸르트 쪽을 좀 사이드를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 시즌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 동기부여가 더 있는 팀이 호펜하임이라서 호펜하임 사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펜하임 승보다는 무승부를 바라보는 게 호펜하임이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경기력 차이도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도 분명히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글라드바흐는 11위,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뭐 활동량 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비도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따라주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부르크가 경기력도 앞서고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승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라드바가 활동량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부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쾰른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쾰른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쾰른이 홈일 때 아르미니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17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쾰른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쾰른은 유럽파권에 대한 그런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겠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잔류권과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르미니가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켈렌이 지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켈렌 쪽 사이드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겠고요. 그리고 켈른에게 이 정도의 투표율은 저는 좀 그 정도로 경기력이 압도적인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르미니의 이런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측면에서 스피드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켈린의 승무패로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그로이터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그로이터가 레버쿠젠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이터는 1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레버쿠젠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로이터가 뭐 남은 경기 전승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잔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뭐 강등이라고 봐요. 그로이터는. 그러면 레버쿠젠의 동기부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레버쿠젠은 이 챔스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강등권 팀인 그로이터보다는 레버쿠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경기력도 사실은 이 경기는 뭐
크게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레버쿠젠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정에서의 레버쿠젠이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상대가 그로이터고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레버쿠젠을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이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레스터시티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4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의 무승부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스톤빌라가 원정인데 정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사실 이 두 팀의 상황을 보면 레스터 같은 경우에 홈에서 3연승, 아스톤빌라는 4연패, 원정에서 2연패,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스터에게 역배당을 줬다. 이거는 좀 의심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톤빌라가 이기기에는 레스터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팀이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레스터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스터 역시 경기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최근에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의 결과 연패를 좀 무승부로 끊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와포드 상대로 최근에 10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전적도 있겠고 투표율도 굉장히 몰렸습니다. 이 경기까지 이변을 가져가기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저는 무승부도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포드가 그만큼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되기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의심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뉴캐슬의 경기이고요. 뉴캐슬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저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표율이 뉴캐슬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아서 이 경기를 좀 지우는 게 맞나라는 판단이 들긴 했지만 노리치의 강등 버프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들이나 원정에서의 아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뉴캐슬의 연승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 정도의 연승을 할 만큼 뭐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리치와 뉴캐슬을 비교를 해봤을 때 뉴캐슬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고 노리치도 이 강등 버프가 발휘가 쉽게 될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뉴캐슬의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이나 아니면 원정에서의 전적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노리치의 이변도 고려해 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미넨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미넨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2위, 바이에른 뮌헨은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팀의 승점 차이는 좀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 상대로 7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적을 봤었을 땐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사실 저는 도르트문트의 이번 시즌 모습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수비에서의 공간들도 저는 좀 생각보다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두 팀의 이 경기력과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맞대결의 그런 상성을 봤었을 때는 이거는 미넨 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넨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홈일 때 사우스햄튼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이튼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좀 약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배당은 브라이튼이 받았고요. 사우스햄튼의 최근의 흐름이 워낙에 좋지 않아요. 경기력적으로도 이 공격에서의 부분들도 좀 많이 무뎌졌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수비에서의 측면과 뒷공간은 원래 많았고요. 근데 저는 브라이튼도 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우스햄튼이 좋지 않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브라이튼도 사실은 이 강팀과의 경기 때 좀 비비는 모습을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상대적으로 좀 약팀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보다 조금 약체 팀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고 경기는 주도하지만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세트피스도 최근에는 좀 득점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사우스햄튼보다는 브라이튼을 조금 더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커서 저는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독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뭐 두 팀의 특이사항도 없고요. 맞대결의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벌리가 울버햄튼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들이 있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정배당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울버햄튼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쉬운 모습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벌리도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울버햄튼과의 이 모습을 봤었을 때는 원정에서의 울버햄튼보다는 홈에서의 벌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울버햄튼이 지금 수비적으로도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리가 지금 이 제공권이나 역습에서의 공격에서의 좋은 부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울버햄튼보다는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에서도 벌리가 울버햄튼 상대로 좋았었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벌리의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보움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은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승점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흐름적으로도 좋지 않고 경기력적으로도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밸런스는 나쁘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이 공격이나 수비나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력적인 부분은 보험 쪽의 승에 조금 더 손이 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동기부여를 봤었을 때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큰 부분은 아우크스부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3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1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슈투트가르트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등권의 슈투트가르트, 헤르타 베를린은 잔류권이긴 하지만 이 슈투트가르트와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팀 다 동기부여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이 역습에서의 조금 더 날카로운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슈투트가르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주말에 있는 승무패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토요일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